안녕하세요. 한태한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한태한입니다. 사건 번호 2020 타경 35040 강제경매. 박씨가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박씨가 낙찰받도록 제가 매수 신청 대리로 도운 물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씨가 있고, 그런데 전입은 있는데 확정이 없고 배당 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으면 전액 인수하라, 이런 좀 거꾸로운 물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항력이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확정 배당 다 했기 때문에 배당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과연 이 김씨를 인수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자세히 권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을 영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에 법정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부동산을 하는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을 줍니다. 그러면 보험 들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경매를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리 분석도 할 수 있고 법원에 같이 가서 입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이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입니다. 이 등록증이 있는 사람에게 경매를 의뢰하고 신청해야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해결하기 좀 어려운 권리 분석이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김씨가 2016년 11월 30일 전입은 있는데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다. 대항력은 있는데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된다. 이 김씨의 부정물 전액 물어주어야 된다. 그런데 이 김씨의 전입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입일이 같다. 그런데 LH는 확정도 있고 배당도 요구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원을 전액 배당받고 소멸된다.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임차인 김씨는 LH 전세 대출을 받고 들어온 점유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김씨는 LH 전세 대출을 받은 점유자고 진정한 세입자는 LH다. 김씨는 LH 주택, 임대주택의 단순 점유자일 뿐이다. 우리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적에는 계약서 1장과 확인설명서 3장, 이 4장이 합쳐져야만이 정상적인 계약서가 됩니다. 그러나 LH와 계약서를 쓸 적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설명서 3장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LH가 작성한 계약서와 부동산에서 작성한 확인설명서 3장이 합쳐져야 정상적인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LH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중개사 또는 LH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한 임차인들은 알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임차인이 아니고 나는 단순 점유자일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김씨는 임차인이 아니고 점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당 요구도 하지 않은 거고 이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물건이 나온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단하시고 입찰하셔도 무방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황 조사서에서 집행관이 나와서 공적장부를 열어보니까 그 집에 김 씨가 전입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임차 보증금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점유자는 LH. 그래서 권리신고도 LH가 했고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했고 배당 요구도 한 것입니다. 이건 매각물건 명세서 조사 내역입니다. 명백합니다.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소유자가 체납을 하여도 5년, 6년 체납하여도 압류하지를 않습니다. 이 채무자 겸 소유자는 세금을 2건이나 체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압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LH가 보증금 1억의 전세를 넣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이 경매 신청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데 전부 통보도 하고 또 시청, 세무서 등에도 아울러 통보도 합니다. 이 누구누구 부동산이 경매로 환가 처분될 건데 시청이든 세무서든 돈 받을 게 있으면 빨리 배당 요구해라. 이런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조금 압류가 늦었다고 해서 늦게 배당을 주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 체납자에게 세금 납세 의무의 발생일 또는 이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세금 고지서가 발행된 날이 배당 순서가 됩니다. 이 납세 의무일, 세금 고지서 발행일이 이 전입일보다 빠르다면은 세금이 먼저 배당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세금이 먼저 배당되다가 이 보증금이 1억이 다 배당받을 수 없다면 이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됩니다. 인수하고 부담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적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신중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장애세는 제가 세치기 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상습적으로 세치기라는 세금이 당해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땡땡이 교부신청, 부땡땡이 교부신청. 이거 부천시로 보입니다. 부천시청. 교부청구서가 뭐냐면은 세금을 받겠다고 배당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는 세금이 2개가 체납돼 있다. 이렇게 미루어 판단한 것입니다. 이 배당에 대하여 좀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이 본건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1억 3,550여만 원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자는 이 돈을 법원에 내고 이 빌라를 가져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원칙과 룰과 의해서 나눠주어야 됩니다. 그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당 주는 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위를 매겼지만 사실상 예납금은 0순위입니다. 예납금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 비용,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집행관이 나가서 점유자도 만나야 되고
등본도 발급받아야 되고 전입세대 열람도 발급받아야 이런 비용,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일간신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을 미리 요구합니다. 그것이 예납. 이것은 어떠한 권리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영순위. 그렇다면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 임차인. 임금 채권은 최근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 당해세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당해세 중에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정도가 국세로서 당해세. 그럼 지방세로서 당해세라는 것은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세금은 이 당해세는 체납자가 세금을 발생할 날이 이 뒤에 8번에 있더라도 3위로 톡 새치게고 튀어들어오는 게 당해세다. 그 다음이 조세채권, 세금인데 날짜가 부여되어 있는 거. 담보물권이라는 거는 근저당, 담보가등기, 임차보증금, 소액 최우선에 벗어난 임차보증금, 일반 임금채권, 3개월치 월급, 3년치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채권, 담보물권, 근저당, 담보가등기보다 늦은 세금, 4대 보험료, 일반 채권 이런 순서로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명세서 요약을 보면은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없고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도 없다. 주의할 것도 없다. 아주 간단합니다.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 이 관련 사건을 보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피드 옥션. 회원 가입 후 아이디 알려주시면 대한민국 전국 한 달 무료로 열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전화로 하시든 유튜브에 댓글 남기시면 열어드리겠습니다. 아이디만 알려주시면. 이렇게 유료 사이트를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이 부분 클릭하면 바로 열립니다. 그러나 유료 사이트를 보지 않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나의 사건 검색을 치시면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본권 빌라는 동원아이치고 사용 승인일이 2003년, 2003년식 빌라다. 공시지가. 요새 공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8%, 12%가 됩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로 1억 원이 이하라면 집이 몇 채라도 다주택자라도 취득세는 1%다.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8%, 12%를 내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1억 이하라면은 1%만 낸다. 이 본권 빌라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제가 매수 신청 대리하였지만 취득세는 1%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리분석 1부를 마치고 잠시 후에 배당 2부 시작하겠습니다.